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시엔 김문수 10월 23일 네 오늘 좀 번잡한 분을 모셨습니다. 예, 국방안보 전문가 송영선 의원 모셨습니다. 김문수 지사는 조금 식사가 길어져서 조금 이따가 모시고. 송영선 의원님, 네. 왜 다리 다치셨어요? 다리 이거 시위하다 다쳤어. 뭐 시위 평화 시위인데 뭘 다쳐요? 누가 저 계단에 있는데 반갑다고 손을 잡고 잡아 당겨 내리는 바람에 계단 3개를 놓치고 오른쪽 다리가 땅에서 접쳐버렸어요. 그리고 시위하다 다친 게 아니라 인기 관리하다가 다치셨군요. 아이 감사합니다. 네. 뭐라고 표시하죠. 근데 인기 관리만 그 사람 미안하다 하는데 누가 그랬는지 몰라. 몰라요. 근데 얼마나 가려하셔야 돼요? 일단은 29일 날 풀어주려고 하는데 내가 좀 더 서둘러 달라고 하는데 네, 오늘 이제 집안에서 네. 이게 가려 중이신 우리 송영선 의원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중대한 해외 대외 사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김정은이가 어제 네. 기분 나빠지는 너저란 남측 금강산 시설 싹 드러내라 그랬거든요. 내릴 건나 새끼들. 네, 그게 뭐냐 그러면 이제 그 이준수 PD 있고 카톡에 있는 금강산 지도 있죠? 그거 좀 하나 올려주세요. 시설이 상당히 괜찮아요. 저 가보셨어요? 예, 가봤죠. 예, 아주 상당히 이 북한 자체로서는 좀 그 당시 제가 갔을 땐 최고급. 하기 좀 어려운 아주 좋은 시설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숙박 거기 무슨 호텔이죠? 고려 호텔 네, 지부인가? 고려 호텔. 고려 호텔 금강산 지부. 그 다음에 온천. 아유 송영선 의원이 진짜 그것 좀 어떻게 좀 해봐요. 좀. 알겠습니다. 계속 번답다고 꾸중을 예. 주고 좀 내추럴합니다. 너무 예민하게 그러지 예. 마십시오. 아무리 그렇지만 김문수 TV 격조가 있지. 격조 네. 김원수 지사님 말씀하실 때 자르는 사회님보다 내가 더 격조 있다. 그건 누구야한테고 오빠한테 형님이고 막 무조건 시청률이 떨어져서 그렇고. 자, 그 사회자한테 자꾸 엉기지 마시고 이거 왜 김정은이가 무슨 의도로 그랬는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선대의 나쁜 업적이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선대가 자기 아버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조차 부인 안 하고 있네. 네. 그렇죠? 네. 이게 김정은이가 상당히 그럼 김정은식 노선을 지금 걷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가장 화가 난 건 미국에 대해서 화가 났고 트럼프에 의해서 전쟁이란 용어가 트럼프 정권이 들어오고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 2017년이라 전쟁이란 용어 하면 나왔어요. 네. 그런데 트럼프 얘기하면 또 의원님하고 또 싸워야 되는데 네, 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사람이 트럼프를 이해 못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서구가 전부 자경화돼 가는데 저는 대통령 안 될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김문수 지사라든가 서구가 왜 자경화? 독일 같은 경우에 아닙니다. 메르켈. 지금, 아닙니다. 지금 그다음 영국, 프랑스, 존슨. 영국은 자경화가 안 되려고 브렉시트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민주주의의 주춧돌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트럼프예요. 네, 하여튼 빨리 요지로 갑시다. 예, 금강산.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볼 때는 이 김정은의 최근에 전쟁이란 용어를 썼는데 트럼프란 네. 사람이 국내에서 트럼프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분석할 때 충동적이고 거짓말이고 허풍이 세다간데 트럼프는 절대 허풍적이도 아니고 거짓말적이도 아니고 충동적인 사람 아니에요. 네. 어떻게 말하면 아주 냉정하고 치밀하게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대통령 출마했을 때 내가 나프타를 바꾸겠다. 바로 바꿨어요. 네. 방위비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비 올리겠다고 올렸어요. 멕시코에 장벽 만들겠다. 장벽 올렸어요. 그다음에 제조업 일자리 만들겠다 올렸어요. 그다음에 법인세 내리겠다 내렸어요. 네. 이 사람은 자기가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킵니다. 이번에 그렇죠. 시리아 철군도 전번에 선거하면서 나는 문재인 퇴진 이거를 보면은 상당히 흥미로워할까봐 이자들이 차로 가리는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하십시오. 스페인 국왕이 문재인 퇴진이라는 글자를 읽을까요? 그 통역가 한 트랜슬레이터가 사람이 있잖아요. 있는데. 예.
한국의 지금 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 그래서 이야기 맥을 자꾸 끊으니까 이야기하는 걸 잊어버리는데 그래서 트럼프는 자기가 약속 지키는 사람이다. 뱉은 말이 그런데- 예사로운 게 아니에요. 근데 전쟁 얘기를 했다. 예. 어디서 했는가? 전쟁 얘기를 이제 그 얘기를 소위 말하는 북한하고의 실무 협상을 다시 할 거냐 어쩌고 네. 저쩌고 하니까 잘 돼가고 잘 돼갔다 아니라 아무리 오바마는 11번이나 11번이나 거절당했는데 해닥인데 나하고는 예전에는 잘 받아. 잘 받아. 그것도 거짓말 같던데.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전문가들 저 송영선 의원님 빼고는 다른 전문가들 그러니까 내 말을 믿어. 전화했겠냐 그런데 내 말을 믿으세요. 아, 그래요? 트럼프에 대해서는 내 말을 믿으라니까. 트럼프가 뭐 조그만 거 있어도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 자랑은 하지만 거짓말은 안 해요. 아 그래요? 예. 네, 계속 해주세요. 예를 들면 차명진 의원하고 똑같아요. 거짓말 안 하는데 때에 따라서 허풍을 치는 거야. 이 얘기 계속 하세요. 예. 지금 비율을 정확하게 네, 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차 의원 거짓말 스타일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때에 따라서는 좀 뻥 친다니까. 금강산 자 예. 그래서 지금 금강산에 있는 시설을 때려 부수는 거는 문재인에 대한 화가 나는 게 아니고 예. 전번에 우리 스톡홀름에서 만났을 때 미국이 가져간 아이디어가 창조적인 아이디어라는 게 뭐냐면은 네. 핵 시설 전부 다 없애라. 없애라. 그리고 핵무기 미사일도 전부 다 미국으로 반입을 해라. 그러면 너희들에 대한 안전 보장을 해줄 거고 예.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은 그에 따라 비핵화를 한다 하는 네. 게 창조적 아이디어인데 네. 북한이 콧방귀를 꼈어요. 말씀드리는 순간 김무수 TV 사장님이 오셨습니다. 네, 계속하십시오. 콧방귀를 꼈는데 그 있다가 열흘 아직 있다가 미국의 동아태 담당 차관보 스틸웰이 중간 장군 출신인데 대단한 이 전략가예요. 스틸웰이 상원 청문회에 나와서 네. 지금 미국이 북한의 안전 보장을 해주고 북한은 비핵화를 하는 것을 구체화해가고 있다. 이건 굉장히 새로운 이 고려하고 있다. 상원위원회에 나와서 구체적으로 고려한다. 이 하는 거는 구름 잡는 얘기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그 북한 쪽 김 누구야 비건하고 회담하는 김명길. 김명일은 뭐 저기 뭐 회담도 안 하고 먼 산 보다가 나와가지고 준비된 원고 보면 그것도 읽으면서 각본이지. 미국이 성의가 없다. 뭐 그래, 이게 그것도 각본이지. 각본이다? 그것도 각본이지. 완전히 이제 그러니까 저는 송영선 의원님의 발언이 이제 검증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요. 예.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10월 10일 날 창건일 날 검수산 태양궁전에 못 나온 네. 것도 건강 때문에 지금 다리가 아파 못 나와요. 네. 심장도 안 좋고. 그리고 느닷없이 백두산 꼭대기에 올라가가 외투만 입고 모자도 안 쓰고 머리카락 하나 안 날리고 1381m 고지를 단숨에 올라갔다라는 사람이 얼굴도 뺨도 하나 안 붉어지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거 전부 스튜디오스에 찍거나 밑에서 사진 한두 장 찍어가지고 갖다 올리는 거예요. 그 김정은이가 백마 탄 거? 백마 탄 건 사실이지만 올라간 건 산에 아니다. 올라간 건 아니다. 아니다. 뭐 하긴 나도 좀 이상하게 아니 머리가 그게 그렇게 돼서 머리가 머리카락이 휘날리지도 않더라고. 휘날리지도 않고 그 꼭대기 가면서 머리에 모자를 안 쓴다. 꼭대기가 그리고- 영하 1도 그렇지. 이상이나 되는데 말을 타는데 우아기가 안 날려. 안 날리고 그림자가 없어. 아. 그래 내가 그 사진은 51개를 다 찾아봤는데 예리하시네. 그림자가 없어. 와, 역시 송영선이다. 그림자가 없어. 그러니까 예. 이게 밑에서 뺑뺑 도는 거는 그림자가 있어요. 그래서 현송머리하고 김여저희하고 지하고 몇몇 뺑뺑 도는 건 그림자가 있어. 근데 위에 올라가는 그림은 전부 다 말다리부터 잘라버려요. 아, 그래요? 그런데 푸틴은 상통을 벗고 그림자가 우통 쫙 벗고. 나오는 그러니까 상통을 벗고 그림자 나오는 사진 찍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딱 보니까 상통이 야, 아니라 상의 또는 우통. 알겠습니다. 예, 계속하세요. 그게 중요한 거였군요. 예. 그래서 이 자체가 그 건강 상태가 그렇게 일어나 가지고 네. 금강산 예, 우리 금강산 얘기하는 중입니다. 그래 금강산 태양궁에 기도할 것도 조선중앙통신에 전혀 안 나오고 스틸컷 하나 딱 나오는데 여름 옷을 입고 나온 사진이에요. 네. 그러니까 안 왔다는 얘기야. 작년 10월 10일에 입었던 복장하고 너무 다른 네, 거예요. 네. 자, 금강산을 왜 이렇게 하냐? 이건 누구에게 하는 거냐? 우리한테 하는 것도 있지만 11월 달 내가 손가락에 장을 지질 거예요. 김정은 안 옵니다. 건강 때문에 안 오고 김정은은 뭉태기 돈 안 주면 절대 안 와요. 못 오는 거 아닌가?
못 오고 안 오고죠. 예, 예. 둘 다 합니다. 예, 하여튼 돈 그- 안 주면 안 오는 거예요. 하여튼 왜 기분 나빠지는 너저런 건강한 남치시설 싹 드러내라 예, 예. 그 얘기를 왜 했어요? 그래 이거는 우리한테 짜잔한 돈 노름하지 말고 화통하게 하고 또 진짜 메시지는 미국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들이 시킨 대로 남북 경협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이 협조하는 대로 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저는 행동이 더 크다고 예. 봅니다. 그 제가 볼 때 손쉽게 관광지나 내주고 앉아서 득을 보려고 했던 자기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선임자. 의전 정책이 매우 네.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그래- 자기 아버지를 그냥 정면으로 뒤통수를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남한에서 예. 예를 들어서 미국 편을 들어서 예. 자기들한테 예. 공무를 안 갖다 바쳐서 네. 괘씸해서 네. 이거를 뭐 까부순다 이게 아니라 네. 기본적으로 자기네 그 아버지가 했던 경제 노선 있잖아요. 네. 경제 노선을 비판한 거예요 이게. 네. 노선도 그렇고 예. 이 구체적인 사안을 딱 찍어 가지고 예, 해외 의전. 이게 상당한 건데. 아니 어떻게 예. 잘못됐는지를 네. 아주 너절한 시설을 그 현대가 어떻게 너절한 시설을 네. 근데 지었겠습니까? 원래 액면 그래서- 그대로 보면 안 된다니까. 아예 그냥 이렇게 드러내놓고 자기 아버지의 그 남조선 의존적이고 외세 의존적이고 이런 정책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현지 지도를 통해서 비판했다. 네. 이게 저는 상당히 그러니까 야 김정은이 요즘에 아까 얘기 충분히 하셨으니까 네. 제가 볼 때도 단순한 그 트럼프에 대한 불만 예, 이런 것으로서 그냥 그 시비용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이제는 남북 간의 어떤 뭐 예를 들어 대화 뭐 문재인들 얘기대로하면 돌이킬 수 없는 평화 이 길을 포기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뭐 방송에서는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은 없긴 없더라고요. 삶은 소대가리라 하는 거는 똑같아요. 예. 마침 우리 자. 이도영 회장님이 오셨네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소개 좀 해주시죠. 제 실례지만 혹시 연세가 33년생. 아이고 예 대단하십니다. 예, 부산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저희 그 김문수 TV에 출연하시기 위해서 이자 돈자 형자 이도형 회장님이고 예. 조선일보에서 일본 특파원을 7년이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도 하시고 그 다음에 도쿄 대학 교수, 게이에오 대학 교수를 또 상당히 오랫동안 한 20년 가까이 하셨네요. 2년씩. 예. 지금 이제 한일 문제, 대미 대북 관계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정통하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한일 문제, 대미 문제도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특별히 이제 이 어른께서 이 문재인과 관련해서 부산에 계시면서 또 많은 말씀을 또 해주실 것 같습니다. 어르신 뭐 특별하게 우선은 네. 그럼 문재인에 대해서 제일 사람들이 먼저. 궁금해하니까 예. 예, 문재인 저- 말씀부터 좀 해주시죠. 보통 사람들은 별로 관심도 없고 네. 주목을 안 하는 네. 문제인데요. 저는 그 문재인 씨가 대통령 되기 전부터 저 사람의 말씨가 좀 이상하다. 제가 6.25 때부터 군대 한 14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각도 사람들을 접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말의 그 차이, 뉘앙스를 잘 압니다. 네. 안다고 자부를 하는데 이 사람은 경상도에서 난 걸로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쓰는 말은 함경도 사투리예요. 함경도 사투리. 네. 함경도 사투리. 아버지가 함경도 분은 아버지가 그렇지만은 네. 우선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 재작년 6월 28일 대통령이 된 다음에 미국을 갔습니다. 네. 미국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미 해병대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찾아갔어요. 워싱턴이 아니고 버지니아 주에 있는 건데 그런데 그 기념비를 원어처장 박승춘 장군인가 박승춘. 그분이 그걸 보훈처장. 건립하겠다고 할 때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보훈처장? 문재인 의원이 앞장서서 반대하던 사람이에요. 장진욱 예, 전투 기념비를? 전투 기념비. 그 얼마 돈도 안 들었어요. 6억인가 들었는데 그걸 문재인이가 세우면 반대했어요? 안 된다고 그러던 사람이 거기를 왜 찾아갔냐? 네. 거기 가서 연설을 했어요.
내가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문재인이가 있다. 아, 예. 그건 무슨 얘기냐면 흥남부두에서 네. 자기 아버지가 배를 배 타고 타고 왔죠. 부산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예. 이게 내가 볼 때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아 그래요? 이 사람이 그래서 경상도에서 난 게 아니고 네. 얼마 전에 KBS의 인터뷰에서 이 사람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살던 흥남, 네. 충남에 우리 외갓집도 있고 네. 거기 한번 가봤으면 원이 없겠다. 네. 이런 말. 그러면 자기가 살던 흥남이라면 그러면 경상도에서 난 사람이 어렸을 때 어떻게 흥남 가서 삽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1949년생으로 흥남에서 나서 8살까지 살다가 전쟁 후에 아버지하고 같이 왔다.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같이 오게 됐냐?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6.25 때 전투에 참가했던 걸로 봅니다. 전투에 참가해서 포로가 됐어. 아버지가 포로가 돼서 어디야 동네 부산 동네 거제동이라는 동네가 있답니다. 거기 포로 수용소가 있었어. 거제도도 있었지만은 동네에 있는 동네도 그럼 포로 6.25 때 수용소. 참전한 게 저 북한군으로 공산군으로? 그렇죠. 문용형 씨가 아, 그래서 포로로 있으면서 포로 수용소에 드나들던 양산 여자하고 눈이 맞았어요. 아 예. 양산 여자하고 정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포로 문재인 소환- 아버지가 포로 소환 때 53년에 갔거든요. 예 북으로. 북으로 예. 그래서 이건 내 추측입니다만 그 여자가 못 잊어서 또는 당의 밀령을 받아가지고 아들 제인이를 데리고 다시 온 게 1958년입니다. 그래가지고 1900 58년 10살 되던 해. 그러니까 8살. 아니죠. 49년에 태어나서 10살 되던 해. 그게 58년 그러니까 10살 10살 되던 우리 나이로 10살이 예, 10살 되네. 되던 해. 그러니까 그 언어학자들의 공통된 견해가 뭔가 하면 낳았을 때부터 12살까지 익힌 언어가 마다 텀이 맞습니다. 된다. 모국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살 때까지 흥남에서 익힌 말이 잊혀지지 않는 거기 혀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방증하는 하나의 그 얘기가 2018년 김여정이라는 사람이 청와대에 왔을 때 나는 개마고원에 한번 가보고 싶다. 김여정한테 경상도에서 나와서 경상도에서 그렇지. 자란 사람이 사람이 왜 개마고원을 개마고원이야? 가보고 예, 싶습니까? 예. 그건 거기 가봤다는 얘기입니다.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그리고 김정은이를 판문점에서 만났을 땐 또 백두산도 가보고 싶다. 그 백두산 가지 않았습니까? 그건 자기가 어렸을 때 본 것이 머릿속에 노스탈지아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나는 보는 겁니다. 이건 학자들이 연구를 좀 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주목을 안 합니다. 우선 그 문재인 씨가 어떻게 저렇게 철저하게 그 조선노동당이 하는 것과 똑같은 짓을 할 수가 있느냐. 자기 혼자의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나는 봅니다. 예? 커넥션이 있다고 봐요. 안 그러고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재인 씨의 이 공산주의자들은 낳았을 때부터 생성 과정이 전부가 불분명해요. 김대중 씨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기 아버지가 누구지도 모르는 게 김대중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도덕을 굉장히 따지는 사람들인데 정치에 있어서 특히 도덕을 따지는 사람 그거 안 따져. 막대 먹은 사람도 그저 정말 쌍말로 어느 말뼈다귀인지도 모를 사람이 두 사람이나 대통령이 된다 이 말이야. 이런 현상은 그 문재인 씨가 친북적인 행위를 하는 것 자체보다도 그 사람을 뽑은 유권자들한테 저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네. 자, 문재인은 1949년에 흥남에서 태어났다. 근데 자기 아버지가 6.25 때 전쟁을 공산군으로서 참여하다가 잡혀서 거제 소용소에 있다가 53년에 포로 풀어줄 때 올라갔다가 네.
자기 아들인 문재인하고 같이 부인. 1958년에 내려왔다. 예. 왜냐하면 거제 수용소에서 사귄 양산 여자가 그리워서 예. 내려왔다. 아니면은 모초의 밀명을 받고 혹은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혹은 무슨 밀명을 받았든지. 예.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서 뭐냐면 문재인은 흥남 철수 때 내려온 게 절대 아니라 아닙니다. 아니라? 나는 그렇게 봅니다. 예. 1953년에 내려온 게 아니라 1958년 53년에 여기 와서 태어났다는 거죠. 아니 자기는 그렇게 주장하는데 예. 이 선생님 얘기는 뭐냐면 1958년 때까지는 문재인은 북한의 흥남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50년도에 전쟁 때 북한군으로 내려왔다가 계례군으로 내려왔다가 잡혀서 다시 1953년에 올라갔다가 58년도에 내려올 때 같이 내려왔다 얘기죠. 그 얘기를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태어난 게 53년이 아니고 49년이라는 그래서 맞습니다. 49년이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죠. 49년. 그러니까 그 약간 나이보다 좀 흥남 쳤을 들어 때 보인다 그랬는데. 흥남 쳤을 때 월남한 사람이나 그 전에 월남한 사람들의 생년월일은 정확한 게 별로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예, 자기 생각나는 대로 형편대로 그냥 한 게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그게 2006년인가요? 제10차 남북 이산 가족 상봉 행사 때 이 사람이 민정수석인가 할 때입니다. 통일부에 자기 이름만을 등재를 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다 데려갔어요. 예? 자기 부인, 아들, 며느리, 딸 다 데려갔어요. 데려갔습니다. 예, 그거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모를 만난다 그러는데 이모 만나고 한만 생각해도 이모가 북한에 있다면은 그럼 여기 있는 자기 어머니라는 사람도 북한서 내려온 거에 되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그렇지. 근데 이 사람은 양산 여자예요. 그건 세상에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게 자매간이 됩니까? 북한에 소위 그러네. 문재인 씨가 만났다는 이모가 여기 자기 어머니라고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자매간이 됩니까? 엄마가 양산은 확실합니까? 양산은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예, 그건 뭐 여러 가지 증거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김대중이도 그렇지만 이 문재인인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거짓말로 형성해. 예? 뭐 정치 이전에 인간으로서 모든 걸 다 전부 그냥 거짓말로. 난 워싱턴에 재작년 6월 28일 날 내리자마자 왜 버지니아주의 해병대 사령부 찾아갔냐 말이야. 그부터 이상하게 생각해서 아하 유추해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냐. 나는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그렇게 뿌리 깊은 게 있으니까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금강산 그림 앞에 서서 신영복 선생이라 하는 거. 그게 지금 DNA 속에 들어있으니까. 2018년 또 동계올림픽. 평창 올림픽 예. 전야제 날 네네네. 펜스 부통령하고 네, 김여정이 한 네, 자리 네, 앉히려고 그러다 펜스가 거절해서 안 싫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날 축하 연설을 예, 하면서 우리나라의 위대한 사상가 그래서 난 그걸 보면서 이 퇴계나 이 일을 원용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그 다음 나오는 말이 신용복 선생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아차 신용복인 김일성이가 보내라 길을 쓰고 보내라고 한 저쪽에서 중대한 인물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20. 그건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우리 그거잖아요. 김 대학 선배. 예. 빨갱이 중에 왕빨갱이죠. 왕빨갱이죠. 예. 그리고 그 사람 한명숙 뭐 기타 등등 크리스찬 아카데미 출신들 남조선 메이드 인 사우스 코리아 빨갱이들이에요 전부. 그 중에 왕초거든. 그 사람을 위대한 사상가라고 했으면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또 금년 현충일 날은 저기 가서 현충원에 가가지고 뭐 김원봉이가 뭐 국군의 뿌리 이따고 이 미친 소리를 그 미친 소리지 미치지 않고 미치거나 공산주의자가 아니면 그런 소리 어떻게 합니까? 8월 15일 날 또 그 얘기했잖아요. 네, 또 우리나라 했죠. 국군이 만들어진 게 100년 전부터라고 얘기했어요. 하여튼, 그게 말이 안 예. 되는 얘기예요. 예, 100년 예. 전에 만들어졌다는 거는 북한군하고 아니. 북한군을 국군으로 생각하니까 100년 전인 거예요. 이 사람은 예. 어찌됐건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보자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끌어댄 게 1919년 임정이 건국에 그게 네. 어떻게 건국입니까? 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뻐젓이 하거든. 이거는 자기 사상도 공산주의 사상이겠지만은 누군가의 지령과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나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선생님 얘기가 상당히 저는 이제 충격적인데
그 사실이 맞다면 여태까지 문재인의 그 어떤 친북 주사파적 행적이 쫙 이해가 가기는 하는데 일관성에게 이해가 가는데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문재인은 1949년에 흥남에서 태어났다. 자기 아버지가 6.25 때 북한 괴뢰로 남침을 했다가 잡혀서 거제 수용소에 있다가 1953년에 올라갔다. 포로 석방 때. 그런데 이 자가 1953년에 있다가 1958년에 남한에서 사귄 양산 여자가 그리웠던지 아니면 어떤 밀령을 받았든지 1958년에 다시 남한으로 내려오는데 이미 그때 분단된 때예요. 남한으로 내려왔는데 그때 자기 아들 문재인을 근데 10살짜리를 데리고 나왔다. 그래서 문재인은 이미 어떤 그 세계관이나 어떤 그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들이 이미 북한 쪽으로 다 이미 북한 공산체에서 다 픽스가 다 그렇죠. 돼 뼈속에 있었다. 살속에 예, 그런 댓글에 말씀입니다. 송영선 입닥치라는 저, 문재인이 그렇게 얘기하니. 그게 확실한 게 그 이듬해에 문재인의 배다른 동생이 태어났어요. 문재익입니다. 예. 문재익. 우리나라 해양대학을 나와가지고 저 해양수산부인가 거기 근무도 했어요. 예, 그런 1959년에 이듬해니까 그러니까 이제 1950년 59년이겠죠. 예, 59년? 예. 그래서 내려온 이듬해 이듬해 그 배다른 동생 문재익이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사람 그 형제간에는 전혀 왕래가 없습니다. 그래요? 전혀 왕래가 없고 그 저 어머니하고는 같이 사는 것 같고 네. 모시고 있는 것 같고 이 양반이 말하자면 큰 아들인데 모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게 예. 참 이게 제목으로 달았으면 좋겠는데 노딱 때문에 못 달겠네. 어차피 노딱부터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여러 가지 거짓말이 하도 많습니다만은 대일 문제 제가 네. 시간이 좀 문재인의 촉박해서 대일 문제 말씀드리겠어요. 유튜브는 뭐 맘대로 해도 됩니다. 저게 예, 말씀- 그 제가 금년 7월 초에 제가 일본에 있었습니다. 네. 도쿄에. 근데 7월 10일자하고 11일자 일본 산케이 신문, 니케이 신문 일면 톱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기사가 났느냐? 산케이 신문. 예, 한국의 산업통산부입니까? 네. 거기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 가운데 이런 것이 있었다. 어떤 게 있었냐? 지소미아 말씀하시는구나 지금. 네. 일본에서 아니 지소미아 전략물자. 일본에서 수입한 수출 그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전략물자. 불화수소 예, 불화수소. 등 저기 핵폭탄 만드는데 중요한 그 재료가 되는 그거를 500톤인가 숫자는 지금 자신이 없는데 네. 수입을 해서 그 중에 절반 가량을 북한 또는 북한과 친교국인 파키스탄, 이란, 아랍수장 연방 네. 등등에 되팔아 먹었다는 거예요. 되팔아 먹었다. 이게 되팔아 일본 먹었다? 자료가 아니고 한국 정부 자료예요. 그걸 인용해 가지고 니케이 신문, 니케이가 경제신문으로서는 가장 권위 있는 네. 신문입니다. 니케이하고 우파 산케이 신문에 하루 걸러 났어요. 그 내용이 19년 7월 17일. 금년 7월 10일자하고 11일자에 났습니다. 어제 못 봤는데 예. 있구나. 그건 제가 가지고 있는데 예. 그래서 아베를 비롯한 일본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부에 대해서 이게 사실이냐 이거 확인 좀 해달라. 네네. 그랬더니 문재인 씨는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안 하고 엉뚱하게 반일 감정만 그렇지. 부추기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예.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게 나는 내가 볼 때는 사실인데 엄연한 팩트인데 네. 우리나라 신문이 도대체 보도를 안 해. 안 왔습니다. 보도를 안 하고 문재인 편에 서 가지고 반일 감정만 자꾸 부추긴단 말이에요. 근거도 없는 반일 감정이에요. 조중동도 여태까지 그랬습니다. 한일 관계 참 좋았습니다. 네. 1965년에 여러 가지 참 그 고난을 겪고 그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네. 그 협정을 맺은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협정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거를 네, 조금 말씀- 보충하자면은 그때 일본 정부 대표가 한국 대표한테 물었습니다. 네. 이거를 징용 또는 종군위안부 개개인에게 보상을 줄까? 해달라는 얘기냐?
정부에게 달라는 그 의사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측 대표가 아니다. 우리한테 맡겨라. 우리가 포괄적으로 해주면 우리가 다 알아서 맞습니다. 하겠다. 이게 노무현도 대통령 때 그걸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할 수 없구만. 못 따지겠구만. 그랬어요. 그래서 노무현은 정부가 물어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또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거지라고. 국가 간의 약속을 갖다가 그렇게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자주 뒤집고 그래서 그 아베가 문재인에게 요구한 이 신문에 나고 우리가 아는 이 팩트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좀 대답을 해달라. 아니면 아니라고. 김은기라고 대답해달라. 근데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일치 안 해. 안 하고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데 신문 방송이 또 그쪽 편만 들어가지고 네. 이 신문 방송이라는 건 저 자신도 신문 기자를 잠깐 28년에 했습니다. 네. 예, 또 장난이 아니죠. 예, 그 중에 한 8년을 지금 일본서 근무를 했는데 네. 객관적으로 양쪽 얘기를 다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이거 한쪽 얘기만 쓰는 아무리 말이야 민족이 우선이고 국가가 우선이라도 그래도 국가 간의 문제는 양쪽 얘기를 다 써야 네. 국민이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할 텐데 우리 언론은 양쪽 얘기를 죽어도 안 써요. 네. 예, 문재인 입장에서만 쓴다 이겁니다. 개요대학이면 저희 선배예요. 저도 같이 아 개요대학 그러세요? 때 아 그렇죠. 그러시니까 한 75년 6년. 예. 그리고 혹시 선생님 저 북한 관련해서는 또 좀 하실 말씀 있어요? 북한에 대해서는 제가 예. 뭐 전문도 아니고 아는 게 없습니다만 다만 뭐 논평을 할 수가 있죠. 무슨 문제인지. 예. 김정은이가 오늘은 지금 금강산 관광 자체가 자기 아버지가 예. 완전히 잘못됐다. 이거 네. 남쪽에 기대가지고 네. 이 명산 금강산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렸다. 예. 다 헐어라. 네. 새로 하겠다. 네. 그랬는데 상당히 이례적인 기분 나빠지는 너절한 시설인들이다. 이례적인 얘기인데 예. 예. 저는 이제 그런 구체적인 사례는 잘 모르겠고요. 문제는 미국 사람들의 논리는 소위 그 아이비리그 논리라고 저는 그럽니다. 네. 고운 잔디밭에서 아메리칸 풋볼을 룰대로 하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의 논리 가지고 완전 무결한 도둑놈 논리, 게릴라 논리 이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말이 대화가 되겠습니까? 신사하고 도둑놈하고 신사하고 깡패하고. 공산당은 네. 논리로 절대로 타협이 되지 않는 상대입니다. 아, 우리 주사파 생각나네. 예. 아니 저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미친놈한테 몽둥이 또 하나 요건 좀 합니다. 얘기가 새길로 가는데요. 여기 지금 10월 예. 3일, 10월 9일 날 네. 참 대단한 국민들이 모였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홍콩하고 다른 거는 네. 홍콩에는 10대, 20대가 주력입니다. 네. 그리고 그 10대, 20대가 앵그리 영면입니다. 네. 앵그리. 뭐 때문에 앵그리 했느냐? 예? 자유. 네. 자유를 잃을까 봐. 네. 그동안에 태어나서 저희 자유롭게 살았는데 이게 공산당이 뺏어갈까 봐. 그래서 아주 절실한 자유를 상실할까 봐 생기는 그 분노가 지금 몇십 일을 두고 하는 건데 여기는 지금 자유가 물과 공기처럼 네. 말이야. 그거 뭐 있는 당연한 거죠. 것처럼. 예. 공짜로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배도 부르고 배가 고프지도 않고 네. 자유가 물과 그리운 공기처럼 거다, 얼마든지 있고 그러니까 앵그리 영면이 없어요. 이 맞습니다. 한국에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 그렇습니다. 100만이 모여도 저것들이 빨갱이들이 겁을 안 냅니다. 아,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예, 빨갱이들이 겁을 내려면 앵그리 영면이 쳐들어가야 됩니다. 예, 근데 그거를 여기서는 감히 배부른데 왜 그거 합니까? 자기 우리나라 프리덤이 젊은이들이 뭔지를 모르는데 네. 프리덤의 절박함이라는 게 그걸 모르죠. 모르죠. 예. 그거는 이제 우리 기성세대 좀 잘못도 있죠. 아 우리가 잘못했죠. 많이 애들한테 그냥 잘못했다기보다 싸고 돌기만 하고. 제도적으로 그리고 재벌 CJ라는 재벌이 여태까지 빨갱이 영화만 전부 만들어 주지 그렇죠. 않았어요? 전교조. 예, 전교조가 그랬고 예. CJ가 그랬고 아니 빨갱이들이 저들끼리 그렇게 나쁜 짓 하는 건 상관없어요. 대한민국 체제 안에서 돈 번 CJ라는 재벌이 그렇죠. 어째서 그렇게 뭐 동막거리다 무슨 괴물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전부가 예. 그 젊은 놈들이 거기 더 영향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원래 뭐 경제 그다음에 정치 문화를 다 가져야 예, 얘들이 예, 그러니까 예. 문화부터 얘들은 예. 문화의 파워에 그렇죠, 맛을 그렇죠. 안 예. 거예요.
70년 동안 공작한 게 지금 꽃피고 있는 겁니다. 네. 대한민국 손 70년 놓고 아무것도 동안. 안 했어요. 선생님도 70년 동안 쟤네들이 착실하게 커왔다. 예. 이렇게 지사님이 거기다가, 주장이 그건데. 아니 이승만이 본방 최초의 5,000년 내 최초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네. 국가를 세워 예. 박정희가 5,000년 동안 배고픔에서. 굶어 죽는 저 백성들을 전부 배고프지 않게 만들어 그거를 고맙게 생각하긴커녕 욕을 하는 이것들이 복받겠습니까? 저는 문재인 정권은 반드시 망하고 대한민국 복원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생각합니다. 10월 3일, 4월, 10월 9일 이 국민의 함성을 보시니까 네. 예. 지사님 예, 시간이 꽤 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마무리 예. 말씀 좀. 예, 우리 선생님께서 이렇게 오늘 보시는 입장이 저하고 비슷한데 요즘 젊은이들은 우리 보고 아주 꼰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수구 꼴통이다. 네. 근데 지금 김정은이 하는 거 보면은 이거는 완전히 우리보다 더 세습 수묵골통이. 독재, 조선시대보다 더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번에는 자기 아버지까지도 전부 잘못했다. 네. 금강산 관광 자체를 잘못했다. 네. 다 헐어버려라. 네. 이게 상당한 이야기 아니에요? 네. 북한이 하는 걸 봐서는. 예. 전에 없었던 얘기죠. 아무리 공산당이지만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 바탕에는 그래도 그 우리나라 저 유교 문화가 깔려 있었거든요. 근데 물론 무의식 중에 그냥 그것마저도 차버리고 그러면 저게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예. 네. 지금 하여튼 뭐 저희가 3시 20분인데요. 오늘 모처럼 아주 귀중한 분을 모셨습니다. 부산에서 직접 올라오셨습니다. 이도형 회장님, 조선일보 특파원도 하셨고 일본에서 교수도 하셨고 한일 문제, 대북 문제 다 정통하신데 특별히 오늘은 문재인의 어떤 그 출생 이 부분에 대한 비밀을 나름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약속한 시간을 훨씬 넘겼는데요. 선생님 다음에 또 모셨으면 좋겠고 송영선 의원님도 오늘 또 이렇게 정통하게 금강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문수 TV는 정치인이 하는 방송입니다. 정치인이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일치합니다. 김문수 TV가 말하는 것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저희 조금 제가 광고를 조금 할게요. 네. 오늘 이 청와대 앞에는 오후 3시 스페인 국왕이 온다고 해서 지금 여기에 농성하시던 분 네. 길바닥에서 한 200명에서 500명 사이로 계속 밤을 새우면서 철야, 기도, 예배, 농성하시던 분들이 이 국빈 행사, 스페인 국왕의 의전 국빈 행사를 위해서 잠시 밖에 나가셔서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활동을 하시고 저녁 9시까지 돌아오셔가지고 철야로 또 하겠습니다. 다시 농성 예,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열심히 지금 전단 홍보 활동을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또 그리고 이 자리를 방문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오늘 저녁 9시부터는 이곳에서 다시 철야, 노상, 연자 또 기도, 예배가 계속되기 때문에 오시고 오늘 내일 그런 식으로 저녁 예배가 계속 이곳에서 저녁 9시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모레는 오후 3시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3시부터 있는 청년들의 시간 그리고 여성들의 시간 그리고 시민단체의 시간 지나서 저녁 8시부터는 7시부터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는 국민 대회가 있습니다. 국민 대회를 마치고 저녁에 철야 기도회를 마치고 그 다음날 10월 26일 바로 토요일 오전 9시에는 박정희 대통령 40주기 추도식이 광화문 광장에서 처음으로 열립니다. 그리고 11시에는 국립현충원에서 민족중흥회와 또 박정희 기념재단 주최로 박정희 대통령 40주기 추도 행사가 국립현충원 박정희 대통령 묘역에서 열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배고픔에서 해결하고 한강의 기적으로 모든 절망하는 세계 여러 나라 후진국에게 희망의 등불을 주셨던
세계적인 영웅, 위대한 산업혁명가,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세계적인 도시계획가 우리 박정희 대통령을 추모하는 기념식에 10월 26일 토요일 오전 9시 광화문 광장에서 수백만이 한번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함과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우리 민족의 영웅을 기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문재인에게 확실하게 국민의 외침과 경고를 주는 날이 25일, 26일입니다. 25일 7시부터 10시 사이에 국민대회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3시부터 기독인의 시간, 청년의 시간, 여성의 시간이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면 김문수 TV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또 따르릉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한마디만 덧붙일 수 네,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요즘 말하는 고등학교 2학년 6년제 중학 5학년 때 6.25가 났습니다. 17살이에요 제 나이가. 나가서 10개월 동안 최전방에서 근무하면서 백마고치로 유명한 395고치 옆에 281고치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51년 11월 3일 밤 11시에 이 벌떼같이 덤비는 중공군을 혼자서 막을 수가 있습니까? 혼자서. 아마 얼추 봐도 말이에요. 일개 대대병력이 넘어요. 한 7, 800명 돼. 이것들이 막 겨우 올라와. 보니까 옆에 있던 장교 뭐 사병 다 도망갔어. 없어. 내가 혼자 남았어. 포로로 잡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는 동안에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벙가에 올라왔어요. 중공군이. 그래 뭐 그냥 이제 칼빈 캐머리 판으로 뭐 그냥 정신없이 그냥 때려 눕혔는데 몇 놈 쓰러지는 걸 봤는데 퍽 하고 내가 어딘가 뜨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282고치니까 남산하고 비슷합니다. 굴러 내려와서 출혈과다로 이제 정신을 잃었어요. 깨보니까 포천에 제5 이동외과 병원 중환자실이 있었어요. 그런 전투 경험을 제가 가진 얼마 안 살아남은 학도병이네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 학도병이셨네. 17살이었으니까. 17살. 학도병은 아니고 저 징병으로 갔었는데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문재인을 보면 피가 끓어오릅니다. 이 사람이 뭐 나는 여러 참 희생된 수십만 명 가운데 하나지만은 이런 사람이 지금 다 죽어가요. 20만도 안 남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저게 저 빨갱이하고 손잡고 저지랄을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죽기 전에 어떤 형태로든지 투쟁을 해서 문재인이가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는 걸 봐야 되겠어요. 지금 우리 시청자 중에 시청자들이 어떤 뭐 선생님 존경한다. 학도병이나 마찬가지였다. 그 젊은 나이에 같이 피가 끓는다. 애국자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선생님을 모신 시간이 저희가 지금 계획을 좀 잘했어야 되는데 좀 김문수 TV 사장이 좀 즉흥적으로 배치하는 바람에 이 시간이 좀 부족했는데 선생님 꼭 다시 한번 나오셔가지고 선생님 말씀을 그냥 살아오신 말씀만 들어도 저희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끊어서 죄송한데요. 1시간 반이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지금까지 김문수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What's this?